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다가구 배당해 보기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광역시에 나와 있는 주택입니다. 내용을 봐보면 다가구 주택이긴 하지만 거의 뭐 일반 주택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뭐 작은 주택입니다. 감정가는 1.7억이고요. 1992년도에 보존 등기된 물건입니다. 배당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한다면 대부분 요즘 그 배당에 대해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 옥션에서 표시되는 그 배당표만 보고 왜 이렇게 배당이 되지? 왜 이렇게 배당이 되지?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랄까 이미 이제 옥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동 계산입니다. 누가 이렇게 넣은 게 아니고 어떤 이게 등기부나 이런 기타 사항들 넣으면 옥션에서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물론 뭐 거의 이제 어느 정도 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의 맞긴 하지만 가끔 틀리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끔 틀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왜 이렇게 배당이 짜졌는지 보고 왜 이럴까라고 물음표를 떠올리시는 것보다 차라리 직접 배당을 해보는 게 어떠신가요? 저는 처음에 이 옥션 자체를 처음에 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배당하는 방법 자체를 옥션 자체를 믿질 않았기 때문에 좀 의심병이려나? 어쨌든 믿진 않고 처음부터 저는 제가 그냥 항상 배당표를 짜서 제가 한번 배당을 해보는 걸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여기를 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보지 않고 저 혼자 그냥 등기부나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서 가상으로 이렇게 머릿속으로 대충 배당을 해보는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게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제가 이런 식으로 글을 써보면서 직접 배당을 해보는 걸 많이 해봐서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자, 여기 잠깐 주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인정, 즉 그 사람을 위한 법입니다. 사람을 위한 법. 사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람이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고 했다면 대항력이 발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위한 법이기 때문에 사업자, 즉 회사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회사가 법인이, 즉 법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한다 하더라도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예외가 있는데 여기 지금 뭐 하나의 예외라고 썼는데 실제로는 하나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주택공사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의한 대항력을 인정받는 법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죠. 이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보면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므로 그냥 사람으로 취급해서 배당을 표를 짜시면 되는데요. 이 물건의 일단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세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명의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면 배당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 고민해봐야겠죠. 일단 여기에 이렇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쳐서 총 1명, 2명, 3명, 4명, 5, 6명 을 가지고 배당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여기에 표시를 최종적인 설정일자 근저당을 잡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고 파란색으로 표시한 사람 있죠. 이거 별거 없습니다. 빨간색인 사람은 근저당 여기 표시된 날짜보다 2014년 4월 29일 근저당 날짜보다 전입이 빠른 사람들, 즉 대항력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네 사람은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죠. 이렇게 구별을 해서 중요한 거는 이 네 명이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 네 명이 전액 배당을 받는지 이게 살펴보는 게 배당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이 물건을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인수상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를 당연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서 인수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이 네 명이 전액 배당이 되지 않는다면 낙찰자가 인수상이 발생할 테니 당연히 4명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 파란색에 표시되어 있는 이 박지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배당을 다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낙찰자 인수상이 아니게 됩니다. 대항력이 없으므로. 그래서 다행히 이제 좀 배당이 좀 이 물건 좀 편하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날짜가 일단은 거의 다 일치합니다. 다 일치하죠.
이거를 보면서 여기는 똑같은데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같지 않은데 일치한다고 제가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의심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주택임대차법을 좀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전입신고일자가 있고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전입신고일자가 있고 확정일자인데 보시면 날짜가 똑같습니다. 날짜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확정일자는 혼자서 스스로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는. 당연히 확정일자의 효력을 발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전입신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입신고가. 그래서 이 2013년 5월 28일 확정일자는 아무리 5월 28일 확정일자를 받았다 하더라도 2013년 11월 5일날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는 2013년 11월 5일날 받은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날짜는 의미가 없죠. 이 날짜가 의미가 없고 정확히 확정일자도 2013년 11월 5일이 물로 같은 날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날짜가 같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확정일자는 2013년 5월 23일이 아니라 5월 29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효력은 이길영시에 같이 발휘가 되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여기 표시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날짜가 다 같기 때문에 순서를 일단 먼저 따져봅니다. 누가 가장 먼저 빠른지. 1번 2012년도에 전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 5천만원. 이 날짜가 제일 빠릅니다. 2012년 모든 날짜 중에 2012년 7월 25일이 가장 빠르죠. 그리고 이 순서대로 나열합니다. 1번 5천, 2번 1600, 3번 1800, 4번 5500. 그 다음에 5번은 근저당권자입니다. 이 물건의 근저당권자이고, 그 다음에 6번은 아까 파란색 위에 파란색에 표시된 박시 7천만원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물건을 배당표를 짜기 위해서 당연히 예상 배당 아니 낙찰 가격을 예측을 해봐야겠죠. 1억 6,900의 감정가인데 1억 1,870만 원이니 그냥 편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1.2억 거의 최저가에 근접하기 위한 1.2억을 기준으로 배당을 해보겠습니다. 1.2억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근저당 날짜가 2014년 4월입니다. 2014년 4월이므로 이 표에 해당하겠죠. 2014년 4월. 그래서 최우선 면제 금액은 6천 이하 2천이 되게 됩니다. 자, 6천 이하 2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최우선 면제를 해봅니다. 먼저 최우선 면제부터 먼저 시작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최우선 면제를 한다면 6천 이하 2천이므로 5천만 원 6천 이하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2천 배당 맞죠? 그 다음에 1600이니까 2천 이하니까 배당 맞죠? 그럼 1600. 그 다음에 1800이니까 2천 이하 맞죠? 그러니까 여기는 1800. 그죠? 그 다음에 5500이니까 6천 이하니까 여기는 2000. 이렇게 총 4개를 써보면 이렇게 순서를 씁니다. 1번 2000, 2번 1600, 3번 1800, 4번 2000입니다. 이 금액을 다 합치면 7,400만 원이 되게 되는데요. 7,400만 원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최우선 면제는 낙찰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는 거죠. 이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가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므로 이게 낙찰가 제가 1.2억으로 가정을 했잖아요. 1.2억으로 가정을 했으므로 6천만 원 이상을 넘지 못한다는 거죠. 최우선 면제 합산 금액이. 그런데 이건 7,400만 원이 돼 있으므로 당연히 7,400만 원을 6천만 원으로 바꿔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계산해야 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죠. 머리 아프죠. 이런 식으로 7,400분의 6천. 배당받은 금액에서 7,400이 6천으로 해서 1,622, 1,297, 1,459, 1,622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서 6천만 원으로 줄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우선 면제 배당이 끝나게 됩니다. 최우선 면제 배당이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배당이 끝났다면 그 다음 무슨 배당이 들어가나요? 확정일자 또는 근저당에 따라서 누가 더 빠른 거에 따라서 순위 배당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순위 배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1번 임차인의 경우에는 원래는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잖아요. 5천만 원이었으니까 5천만 원 중에 최우선 면제로 아까 그 주인 기산 1,622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이 가장 순서가 빠르니까요. 나머지 3,370만 원을 가장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되죠?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은 303만 원 받지 못한 배당금 1,297만 원 받았으니까요. 최우선 면제에서. 그래서 1,600만 원을 받아야 되니까 이 차액인 303만 원. 그 다음은 3번 임차인은 341만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임차인까지 가면 3,878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4번 임차인까지 전부 다 배당을 받은 거죠. 이제 일단은 그 다음 순위는 뭐예요? 그 다음 순위는 근저당이 되고 그 다음 순위는 6번 세입자 박씨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모두 배당받는 금액을 합쳐보니 1.39억이 되는 거죠. 1.39억. 이미 1.39억이 된다라면 아까 제가 배당을 낙찰가 기준 1.2억으로 따졌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배당 금액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가 넘어갔어요? 0.19억이 넘어갔죠. 0.19억, 약 1,900만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1,900만 원 넘어갔으면 이거는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도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그러므로 당연히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낙찰자 인수상이 되게 됩니다. 인수상이. 그래서 이 물건을 입찰하시고자 한다면 당연히 1.39억, 물론 여기 경매비용도 있고 당해세도 필요하고 뭐 좀 더 추가된 금액이 있겠죠. 이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만 인수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 이하로 입찰하면 결국은 이 금액으로 사는 금액과 똑같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 입찰하는 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경매 비용 이것저것 또 세금까지 합쳐가지고 약 한 1.41억 정도 이상으로 입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41억 이상의 가치가 있는지 따지고 그 이상의 가치가 있다면 입찰을 하는 물건이 되게 됩니다. 자, 단지 이제 안타까운 거는 아까 여기 세입자 6번 세입자는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근저당 이후에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어서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이 박 씨에 대해서는 좀 명도하는데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사비를 좀 많이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배당은 이런 식으로 직접 하나씩 해보시는 게 가장 빠르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건 이렇게 좀 이상한 부분이 있구나, 또는 이건 어떻게 배당이 되지, 이런 물음표를 많이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배당에 대해서는 옥션에 배당되는 표를 보지 마시고 직접 이렇게 항상 배당표를 하나씩 짜보면서 계산을 해보다 보면 좀 더 익숙해지고 좀 더 빨라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물건을 보는데 시선이 좀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배당표 한번 짜보세요. 대항력 있는 세입자, 대항력 없는 세입자로 구별을 해서 얼마큼 인수상이 발생하는지요.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